안녕하십니까. 네, 예선 박사의 인문학살롱 TV.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음악살롱입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CEO 인문살롱 모임에서 우리 김재열 여행 작가의 러시아 음악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좀 아주 특별하게 삼성동에 있는 그 포니정 아트홀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포니, 옛날 자동차 이제 들어보셨죠? 포니를 제작한 그런 어떤 정세영 회장의 동상과 또 우리나라 그 자동차의 발전상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쭉 관람할 수 있는 재밌는 전시관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부에서는 김재열 작가의 수수께끼의 나라 러시아의 음악 여행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요. 2부에서는 바이올린과 성악 그리고 러시아 음악가 알렉산더 세이키의 감미로운 아코디언 연주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러시아 민속 가요죠, 그죠? 번안한 곡인데 우리나라 심수봉 가수의 백만송이 장미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제 아주 재밌게 보는데 최근에 러시아 역사와 이를 둘러싼 세계사 흐름을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내고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또 자국 내에서는 푸틴 신드롬이다로 아주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정말 러시아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나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러시아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한마디로는요, 러시아는 탐욕의 제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끝없는 탐욕의 제국이다 라는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야망을 이룬 피오트르 대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피오트르 대제는 러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죠. 그죠? 예,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최대 강국으로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피오트르는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터 대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피오트르 대제가 유럽과 스웨덴과의 여러 전쟁에서 대성을 하면서 국력을 이렇게 굳히기도 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군사직 요충지 발트해를 점령함으로써 러시아의 강한 해군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여러 변방의 러시아를 행정적으로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업적을 이루어낸 한마디로 러시아 발전을 바닥부터 토대를 다진 그런 군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상트페테르부르크시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세계인들이 주요 관광지로 찾고 있죠. 에르타미시 박물관과 또 에르타미시 미술관을 이제 우리가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과 기아에 허덕일 때 이 1%도 안 되는 미만의 그런 어떤 왕실의 화려함의 극치를 볼 때마다 어떤 부패와 타락의 경지도 이렇게 곁들여서 엿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황홀하고도 하지만 또 기분이 약간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러시아의 민족성과 역사성을 또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아주 특별한 맥시밀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맥시밀리즘은 한마디로 다양성과 복합성입니다. 러시아 대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죠? 이 맥시밀리엄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최대주의. 예, 그죠? 무조건 크고 무조건 방대해야 된다 하고자 하는
끝없이 팽창하고자 하는 그 러시아 민족의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민족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적으로 보면은요, 이 맥시밀리즘은 아주 화려한 색감과 또 고전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에르타미시 박물관이 그렇죠, 그죠? 그 앞에 있는 겨울궁전을 한번 보세요. 제정 러시아 황제가 겨울에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궁인데요. 그 소정하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건물과 수많은 전시실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문화유산일 정도로 많은 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전쟁을 통해서 끌어온 방대한 유물을 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꼽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반면에 또 러시아의 예술은요, 굉장히 또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맥시밀리즘은 러시아 고전문학과 파격적인 예술에서도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맥시밀리즘의 반대 개념은 미니멀리즘, 아주 단순함과 반복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문학과 예술은 이 맥시밀리즘과 미니멀리즘 사이에서 보이는 아주 그 과격한 극단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아주 그 정서적 문학성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김재열 작가가 이발소의 낡은 그 액자 속에서 본 푸시키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소개를 했는데요. 저도 이 시 압니다. 옛날 우리 시골집에서 어쩌다 어머니가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시를 얼핏 시든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러시아는 까도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그죠? 마트로시카 인형. 예, 안에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죠? 이런 수수께끼 나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헌트, 그죠? 이 총알 하나로 생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죠? 러시아 룰렛, 정말 알 수 없는 극단적 성격의 나라다, 그런 국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파격적 문화예술이 좀 뛰어난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죠. 폐막식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운 곡이라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멋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아주 그 순박한 농민들의 축제 봄의 제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또 20세기 최고의 추상학과 바실리 칸단스키와 카즈미르 말레비치, 또 피에트로 몬드리안의 그 수준 깊은 예술성과 웅장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소설, 그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안톤 체흐ov, 보리스 바르테르나크 등과 같은 어마어마한 러시아 문학 세계를 품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회주의와 또 그 혁명의 냉전의 주체국이죠. 그죠? 예, 많은 전쟁을 일으킨 혁명과 제국주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 다음에 표트로 대제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의 야망을 보면서 우리는 러시아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흐르고 인생은 아름답다. 그죠? 하루하루 흘러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